1896년 박승직이 서울 종로에서 포목을 취급하는 상점을 열게 되면서 두산그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단골들에게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주게 되었는데 그 사은품이 주력 상품이 되어 박가분이라는 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부녀자들과 장돌배기들은 박가분 화장품을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하죠. 해방 직후에는 일본이 남기고 간 쇼와 기린 맥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적산기업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동양맥주의 앞글자만 따서 오비맥주로 이름을 바꾸고 맥주를 주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0년 초까지 두산을 대표하는 사업은 오비맥주를 비롯한 음료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였으며 코카콜라, KFC, 버거킹, 오비맥주 등 지금도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 모두 두산그룹의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영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 지역에 두산전자의 페놀이 유출된 사고였는데 두산그룹이 처음에는 은폐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룹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졌고 불매운동이 발생, 오비맥주는 직격탄을 맞고 거리에는 오비맥주병이 깨진 채로 나뒹굴었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물에 대한 불신으로 얼룩졌고 사람들은 점차 물은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사 먹는 제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비맥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만년 2인자였던 크라운맥주가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물로 치명타를 입은 오비를 겨냥하듯 이름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화이트로 변경하고 지하 100m 안반수로 만든 맥주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오비를 꺾고 1위로 올라서게 되었죠. 두산그룹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맥킨지는 소비재 사업을 정리하고 중장비 산업체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결국 대대적인 사업 재편을 추진, 경공업그룹에서 중공업으로 사업 구조를 180도 탈바꿈하였는데요. 오비맥주와 코카콜라 등을 매각하고 매각 자금으로 한국중공업, 고려산업개발, 대우종합기계 등을 사들이면서 중공업 기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은 형제 승계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이 오른 뒤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로 바통을 넘기는 겁니다. 박승직 창업주가 1세, 박두병 초대장이 2세, 그리고 3세부터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1981년도부터 2015년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형제 간 화합에 주목했으나 2005년 결국 사단이 발생합니다. 차남이 삼남에게 회장직을 넘겨주는 시점에 동생의 회장 침해 반발, 가족들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형제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투서를 쓴 박용호 회장과 그의 자녀들은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렇게 형제 경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박두병 초대회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지분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형제가 누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3세들은 친형제 사이였지만 4세들은 사촌지간으로 끈끈한 결속력은 떨어지고 두산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10명 이상,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한 비슷합니다. 한진그룹에서 경영권 다툼을 벌인 조연아, 조원태 남매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3세 가운데 가장 마지막 타자는 박용만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그룹은 2016년 박정원 회장이 취임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4세 경영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두산은 용자 돌림에서 원자 돌림 중 처음으로 박정원이 그룹 회장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박용만 전 회장의 장남이 바로 박수원입니다. 원자 돌림으로 현재 두산의 회장 박정원과는 사촌지간이죠. 1979년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다른 재벌가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재벌가로는 드물게 팔에 문신이 있고 민머리 등 튀는 외모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죠. 공부에 흥미가 없던 그는 53명 중 50등을 할 정도로 문제였으며 아버지에게 골프채로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대학은 정원미달로 간신히 단국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학사경고 3회를 받고 자퇴, 이후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학사경고를 받았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기 위해 학과를 6번이나 바꾸게 되는데 결국 산업디자인과로 진학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게 되었다 합니다. 이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비주얼 아트스쿨에 진학하여 디자인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잠을 자며 매일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렸고 한 장의 과제가 주어지면 100장을 그려가는 열정과 근성으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독한 놈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박수호는 동기들과 함께 비겐트라는 광고회사를 설립, 2009년 반전 포스터 뿌린대로 거두리라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상을 휩쓸면서 광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을 든 병사가 그려진 포스터를 기둥에 감게 되면 이와 같이 총구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폭력의 결과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간 데는 전쟁 반대 포스터입니다. 2014년 두산그룹 광고 계열사 오리콤에 입사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리콤은 유명한 광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1993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객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많은 학생이 침대를 골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박보건 침대 광고에서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호는 두산매거진 대표도 겸임하였는데 두산매거진은 보그, GQ, W 등 패션 미디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Q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치프스 테이블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연예인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는 대표이사로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코너로 타블로, 샤이니 미노 등 많은 스타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2005년 구원희 씨와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수원의 아버지 박윤만 회장과 구원희의 아버지 구자철 한성그룹 회장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수원과 구원희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떠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죠. 결혼 1년 후 딸아이가 태어났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차이, 고부 갈등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죠. 둘은 서로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 소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8년이 지나고 아나운서 조수혜와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큰아지를 모았습니다. 조수혜는 홍익대 불어불문과를 졸업, 2016년도에는 무려 1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JTBC 아나운서로 입사합니다. 입사 후에는 아침 뉴스를 비롯하여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죠. 2018년 8월 희딘 씨와 바다편의 패널로 출연했으나 그녀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으로 받아가지 않은 사람으로 3번을 지목했는데 지목한 이유에 대해 그냥 노래를 좀 못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다는 내가 3번에 있었으면 진짜 기분 나빴겠다. 3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기분이 참 그렇다며 발끈합니다. 방송 직후 검색어 상위권에 그녀의 이름이 랭크되었으며 네티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예의 없는 발언이었다며 그녀를 비판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몇몇 제작 발표회에서 막말 발언과 예의 없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미샵 제작 발표회 당시 진행을 맡은 그녀는 대본을 숙지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진행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출연진의 순서를 잘못 호명하는가 하면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의 판단을 차단하여 불만을 사기도 했죠. 와이나 더 댄서 제작 발표회에서는 대본을 숙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6년 JTBC 시민마이크에서 한 청년에게 남성들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청년은 보통 여성들은 경제력 있는 남성을 많이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수혜 아나운서는 남자들은 경제적 준비가 되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그럼 아나운서님은 상관없나요? 돈 못 버는 남자도라고 묻자 조수혜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 상관없다라며 약간 버벅이면서 대답했죠. 그리고 2년 후 재벌가 남성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청년과의 인터뷰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두산그룹의 박수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발표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참과 동시에 JTBC를 퇴사했는데 당시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인터뷰뿐 아니라 18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면서 입사했는데 3년 만에 퇴사한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죠. 박수원과 조수의 첫 만남은 야구장이라고 합니다. 야구장을 자주 찾는 박수원은 당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조수혜 아나운서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그들은 2018년 12월 결혼을 발표하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둘은 12살 차이였으며 박수원은 이혼남으로 전처 사이에 12살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 전후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혼 발표 당시 혼전 임신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조수혜는 본인 SNS를 통해 임신은 맞지만 21주차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출산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결혼식에서는 조수혜가 들고 있는 부케가 1000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호화 결혼식이라는 논란을 일기도 했는데요. 박수원 대표가 SNS를 통해 부케 40만 원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SNS 언팔과 웨딩 사진까지 삭제하며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이후 다정한 모습으로 업로드하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수원의 아버지 박용만 회장은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직에 내려오게 되면서 두산그룹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용만 회장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박수원 오리큰 부사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상무도 함께 회사를 떠났습니다. 다시 홀로서기라는 박수원 대표는 향후 유명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